제주의 한 펜션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살해했다고 인정은 하면서 왜 살해했는지 또 시신은 어디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주 경찰이 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 고모 씨를 긴급 체포한 게 그제 오후입니다. 체포된 장소는 충북 청주시였는데요. 이미 사망한 이 전 남편의 가족들이 이제 전 남편의 행적이 묘연하다면서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 전 남편과 고모 씨,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이 됐는데 들어갈 때는 같이 나왔는데 이틀 뒤에 펜션을 나설 때는 여성 혼자만 나서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예. 여성이 영상에 포착된 바로 다음 날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고 서울을 거쳐서 거주지인 청주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 여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이혼한 아내고요. 피해자는 이혼한 남편, 그러니까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한 상태고요.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있었는데 아이를 보게 해주겠다면서 남편을 아내가 불러낸 것으로 일단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을 살해하고 이틀 뒤에 혼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네, 펜션에서 어떤 범행 흔적 같은 게 나왔나요? 일단은 아마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25일 날 아들을 만나러 이 전철을 이제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집에 귀가하지 않으니까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 답이죠. 펜션을 찾아가 가지고 원래 그들이 묵었던 방에다가 누미놀 기법으로 아마 혈흔 기법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혈흔 반응 검사. 예, 그랬더니 혈흔 반응 검사를 했더니 거실 벽, 그 다음에 욕실 바닥, 그리고 이제 부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요 다용도실의 벽에는 이 벽 쪽으로 비산혈이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비산혈이 뭔가요? 비산혈이 흙 뿌려진 피 형태를 말하거든요. 예. 그 경우는 공격을 당하는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거 뭔가 여기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채취한 혈흔을 이제 DNA 감정을 했더니 남편의 DNA하고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성을 용의자로 봤던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다용도실에서 남성이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본 겁니다. 높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경찰은 펜션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하고 결국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브리핑 내용과 또 여성이 경찰서로 압송되는 장면 이어서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가 손에 입은 자상, 그러니까 칼의 베인 상처입니다.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직후인 6월 1일 오전 청주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의자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한편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과연 여성 혼자 전 남편을 살해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프로파일러님, 아무리 그래도 여성이 힘으로 남성을 제압하고 혼자 시신까지 유기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 예. 흔히 말하는 적의를 갖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마음을 놓고 다른 방식의 공격, 약물을 사용했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흉기를 사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힘이 약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하고요. 예. 문제는 이제 살해 방법과 유기 방법,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또 두 번째 유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각각의 단계에 다른 공범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살해 단계의 공범과 유기 단계 공범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냐는 따로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까 비산혈 같은 걸 봤을 때는 정확히 각도가 나옵니다.
그럼 키 대비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가 그 흉기를 사용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기 과정에서 공범이 있느냐는 그건 정확히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근데 이 부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여성의 그 차라든지 집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데 사용된 그 흉기가 발견됐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이 사체를 훼손한 사람들이 만약에 도주한다면 자신이 사용했던 도구는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공범이 있었다면 이 여성이 그걸 가지고 왔을까 하는 또 의문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성이 혼자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 본인도 역시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범 여부에 대해서 경찰은 다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계시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족 측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경찰은 이 사건을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요, 경찰이 뭔가 그 계획범죄라고 네. 확실히 잡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이 펜션을 전 남편과 의논 없이 혼자 예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펜션을 범행의 장소로 삼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펜션이 무인 펜션입니다. 그리고 CCTV가 없고 저것은 모형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행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범행 직전에 여성이 자기 차량에다가 이 전 남편을 태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말이죠. 각자 움직였어요. 예. 원래가 20일 오전에 테마파크를 들렸거든요. 이때 이제 아들도 함께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트로 움직이는데 이 마트로 움직일 때도 각자 자기 차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마트에서 이 전 남편 차량은 주차장에 세워놓고 여성이 자기 차량에 태웁니다. 예. 마트에서. 그리고 펜션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한 펜션이라든가 무인 펜션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계획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지난 27일에 펜션에서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내 혼자 타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갈 때는 25일, 펜션에 들어갈 때는 전 남편과 함께 차를 그렇죠.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저 때는 분명히 전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나올 때는 혼자였고요. 왜 따로 차를 타고 왔었는데 펜션에 들어갈 때만 아내가 자신의 차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할 장소를 미리 확보해 둔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남편하고 만난 거는 무슨 테마파크 같은 데서 아이하고 같이 만난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것까지는. 예. 만난 것까지는 맞고요. 그 이후에 무슨 마트를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은 조그만 소형차더라고요. 네. 당신 차는 이 마트에 세워두고 내 차를 타고 아마 펜션 쪽으로 가자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유인한 건데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저 없어진 남편을 경찰에 신고가 돼갖고 쭉 추적하다 보면 일단은 마트에서 끊기겠죠. 네. 그거를 노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저 아내의 차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뭐 렌트하거나 빌린 차가 아니라 원래 자신의 연고지에서 몰고 와서 여객선에 싣고 제주도에 그렇죠. 왔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추적이 그러니까 거의, 왜 예. 멀리까지 본인의 차를 제주도까지 직접 가져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은 아내에게 전 아내죠. 아이를 보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내는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먼저 아이를 보여준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지 않았겠어요? 네, 이 두 사람은 2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고요. 이 아들이 둘 사이에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양육권은 이 아내 고모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성이 전 남편에게 아들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법원까지 호소해서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이를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고 처음으로 25일이 처음으로 그렇게 만나기로 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숨진 이 전 남편의 동생이 기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따르면 형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봤더니 형이 운전을 하면서 당일날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러 가게 됐다면서 되게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아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일이 없었다. 이 먼 곳까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발언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들을 오랜만에 2년 만에 처음 보러 온 길에 이런 참변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직 사건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겠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은 하나하나 추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프로파일러님, 살해 동기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아이의 그 양육권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갖고 결국은 면접고소권을 받아갖고 이 남편분이 와서 본 상태인데, 문제는 아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왜냐하면 본인의 아이는 사실은 제주도에서 조부모께서 키우고 계시고 본인은 별도로 청주에서 다르게 사시고 계셨기 때문에 네. 아이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지만 이건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본인이 자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이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얘기에 따르면 고 씨가 경찰에게 털어놓은 나름 동기라고 털어놓은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걸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합리적인 이유 같지 않다. 앞뒤가 맞는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동기에 대해서 공개를 미루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또 다른 의문점도 있습니다. 사망한 전 남편의 시신은 과연 어디 있을까? 여성은 현재 살해는 인정하지만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찾기 위해서는 여성의 행적 한 걸음 한 걸음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25일 날 그 펜션에 두 사람이 투숙을 했죠. 그리고 이 여성이 그 펜션에 이제 가방을 2개 들고 본인의 승용차를 끌고 나온 게 27일입니다. 네. 그리고 하루가 지난 28일 날 이제 제주항을 떠나거든요. 그 차를 싣고 이제 배에다 싣고 떠나거든요. 그렇다면 27일 나와서 28일 날 배를 타기까지의 그 사이에 이제 그 하루 그 공백이 있어요. 네. 그 시기를 아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아마 동선 추리는데 아마 애를 쓸 것 같은데요. 뭐 트렁크라든지 이런 곳에 유기했다가 사체는 훼손한 건 맞는 것 같고요. 현재 드러난 거 봐서는 어딘가 유기를 한 정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여성의 이 차량 그 운행 기록이라든지 차량의 어떤 그 CCTV로 그 오랫동안 서 있던 장소, 네. 여성이 뭐 운전하고 가다 좀 오랫동안 서 있던 장소 같은 게 판단이 되면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아마 수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런 시신 유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곳. 그렇지만은 자기 행동을 잘 모를 거라고 보는 공간이 됐죠. 그러니까 첫 예. 번째 부분은 본인의 가장 연고가 있는 제주도, 시간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동 중, 그러니까 즉 바다 위로 이동 중의 일부,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근처, 이 세 가지 중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정지가 오래되고 있는 그 공간이 가장 유력한 공간이 되겠고요. 아하. 분명한 건 차로 날랐을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 여성과 관련해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여성이 살고 있는 청주 아파트에서 의붓 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타살 여부를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붓 아들 살해해도 여성이 관여했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의붓 아들이 살해됐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이 30대 여성 고모 씨와 재혼한 현 남편 사이에서 낳은 4살 난 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 재혼한 현 남편은 경찰 진술에서 자고 났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내가 자다가 발을 올려놨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30대 여성 고모 씨는 나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아이에 대해서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했고요.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뭐 외력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말 그대로 다리를 올려놨기 때문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청주 경찰도 혹시 모를 타살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사를 해보던 상황이었는데, 불과 2달여 만에 의붓 아들은 질식사, 그리고 전 남편은 살해.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게 확실하긴 합니다. 그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속 가능성을 좀 점쳐주시고요. 또 여성의 신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그것도 바로 이제 오늘 내일 중에 결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자 측에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에서 말이죠. 이건 중대한 범죄 그리고 잔인한 범죄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 살해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도 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지금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를 좀 고려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여부는 뭐 당연히 지금 뭐 범행을 자백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의자 신문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수사 상황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